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건 많은 규모의 운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운으로 우리에게 자그마치 1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 대운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호운으로 바뀔 때 월운이나 연운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삶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제각각 필요로 하는 기운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도전하는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관하는 수의 기운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운이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결핍이 채워지는가. 좋은 대운으로 바뀔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보통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돈이나 애인, 승진 등을 생각을 하시죠. 좋은 운에서 물론 이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직접적이고 원론적으로 핵심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짜 물고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상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에 따라서 다 제각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본인이 가진 잠재력은 풍부한데 각성이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가진 방해물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이 좋은 대운으로 바뀔 때에는 이런 방해물이 깨지거나 제거되는 일들이 높은 확률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때로는 매우 부정적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형태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분들은 각성이 필요한 분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거나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다른 쪽에 가진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배우는 게 귀찮아서 혹은 게을러서 주어진 상황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안주하고 있는 것이 좋으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면서도 무언가 변화하는 것은 더 귀찮고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참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운이 교차되는 시기에는 자이든 타이든 이런 타성에 젖어 살던 삶에서 경종을 울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많이 생기는 일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임사체험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사고나 질병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각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진짜 아프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극한의 고통이나 공포, 극한의 슬픔에서도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죽음이라는 끝의 시간에 가까워진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찰나의 시간에 깨달으면서 각성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에 인간관계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속해 있는 환경이 자이든 타이든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곳에 안주하고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항상 삶의 패턴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은 주지만 자칫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행운이라는 한자의 운은 옮길 운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만 그냥 안주하던 사람에게 새로운 환경과 사람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결핍된 기동성이 대운의 변화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각성의 계기는 별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만의 안위를 챙기며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내의 다 다른 구두 뒤축을 보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매일 보던 구두 뒤축이고 매일 보던 아내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늙은 얼굴과 가난한 모양새가 그냥 마음에 훅 하고 각인이 돼요. 책임감이 결핍된 사람에게 내 가족이나 내 것을 지켜야겠다는 각성이 일어나면 하기 싫은 것들을 참고 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관계가 재정립되거나 바뀌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퍼주던 게 습관이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내 값을 지켜야겠다. 내가 먼저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되었던 자존감이 채워지면서 남보다 나를 먼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때 상처뿐이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혼이나 절교 같은 형태로도 일어나요. 일어나는 형태로만 봐서는 부정적이지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형태는 비록 원하지 않는 형태일 수 있을지언정 그런 사건들의 결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고 내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좋은 운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거나 슬픈 일을 겪고 내가 지금 드는 감정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다음 운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계속 저에게 안 좋은 운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운만이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 들어오는 대운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오래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회사 잘린 게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회사에서 내밀리면서 저에게 제일 필요한 것, 결핍이 채워졌어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저는 매우 게으르고 겁도 많고 가진 에너지도 약해서 싫어하는 회사 생활을 스트레스 받고 욕을 하면서도 섣불리 관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서 그게 편하니까 답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상황을 바꿔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이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굉장히 강한 원동력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회사 생활할 때보다 운이 바뀐 후에 버는 돈도 인간관계도 훨씬 나은 생활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권고사직이 좋은 운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이어지는 운이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향성을 자세히 보셔야 한다고 알려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같은 이혼이나 절교와 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평상시에 충분히 내 것을 잘 챙겨왔고 오히려 소통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게 많았던 사람인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나한테 헌신하던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이것은 불운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면 많은 경우가 한쪽은 행복한데 한쪽은 상대적으로 불운해지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서 나왔는데 불안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혹은 일확천금만을 노리게 되거나 노력하지 않고 쉽게 가려는 길을 찾게만 된다거나 이러게 된다면 나의 방향성을 다시 잘 잡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운이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신호이기는 하지만 일어나는 현상은 정반대예요. 부정적인 사건보다는 운이 드디어 순조롭게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기운이 호전적이고 결핍이 원래 많아서 삶을 경쟁하듯이 달려오던 이런 분들은 불안감이나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으로 달려왔다면 바뀌어가는 운이 심적으로 편안하고 일이 순조롭게 흐르는 평화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온함이 이분들에게는 가장 결핍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오면서 운이 안정화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운이 바뀔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순조롭습니다.
그러니 앞만 보며 달리던 걸 잠깐 멈춰서 주변의 사람도 둘러보면서 챙기고 한쪽으로 균형이 기우뚱하게 기울어져 있던 걸 다시 바로잡으면서 삶의 균형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요약해 보자면 조운으로 바뀔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다 다릅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후에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결핍이 채워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쿵 하고 부딪히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딪힌 이후에 내가 어디로 향하느냐, 나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대운이 언제 바뀔까요? 내 생년월일만 알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플로 만세력을 다운받으시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천을귀인을 예로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나의 사주팔자와 나의 운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대운이 바뀌는 나이와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대운이 바뀌는 시점을 기점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운이 바뀌기 2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생겨나면서 내가 향하고 있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변화나 사건들이 대운 2년 전부터 대운이 바뀌고 나서 2년 후까지 3, 4년 정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운이 교차되는 시기라고 해서 이 시기를 교운기라고 합니다. 보통의 변화는 대운이 바뀌기 2년 전에 가장 많은 빈도수로 일어납니다. 대운을 잘 확인해 보셔서 다가오는 시기의 운을 모두 행복하게 잘 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